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견과류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고 먹었던 견과류, 다시 한번 확인할 이유가 분명해요. 지난주 화요일,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자랑 누구보다 많이 하시던 74세 송어르신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등산에 혈압약도 하루도 안 거르고 평생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 화투 치시다가 갑자기 말씀이 어눌해지시면서 한쪽 팔에 힘이 빠지셨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119로 신고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뇌 CT 찍어보니 뇌혈관 한 곳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몇 가지 질문하다가 한 가지 이것을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견과류 자주 드시고 있죠? 송 어르신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이것 한 줌씩 먹어왔는데요. 바로 그거였어요. 매일 저녁 드신 것이 혈전을 만들어 뇌혈관을 막은 거였어요. 혈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혈관 속에서 피가 덩어리져서 길을 막아버리는 무서운 놈이에요. 마치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흘러가죠. 그러면 뇌로 가야 할 피가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야 할 피가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에 좋다는 견과류가 이런 무서운 혈전을 만들까요? 사실 견과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로 먹느냐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타이밍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바뀌고 해가 지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요. 마치 공장이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낮에는 모든 기계가 풀파워로 돌아가지만 밤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아서 필수 작업만 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6시가 넘으면 소화 기능이 반으로 줄고 밤 10시가 넘으면 혈액순환도 느려져요. 신진대사도 낮에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이때 견과류 같은 기름기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면 내일 아침에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주세요. 가장 위험한 첫 번째 견과류는 바로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가 뇌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낮에 적당량 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저녁에 드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저녁 시간대에는 독이 되거든요. 우리 심장은 밤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리듬을 마구 흔들어 놔요. 72세 이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매일 저녁 드라마 보시면서 호두 6개씩 드셨어요. 뇌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시면서요. 처음 한 달은 별 문제 없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다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시고 숨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앉아 계시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져 있었고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서 작은 덩어리들이 많이 생겨 있었어요. 바로 혈전의 전 단계였던 거죠. 두 번째 위험한 견과류는 시중에서 파는 아몬드예요. 특히 소금이나 설탕을 입힌 가공 아몬드가 정말 무서워요. 아몬드 한 줌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김치찌개 한 그릇보다 많아요. 이걸 저녁에 드시면 밤새 심장이 쉴 틈이 없어요. 73박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몬드에 빠지셨어요.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매일 저녁 텔레비전 보시면서 한 봉지씩 드셨어요. 그 아몬드가 꿀에 절인 단짠 아몬드였거든요.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다리가 퉁퉁 부어서 깨시고 숨이 차서 잠을 못 주무시고 소변도 자주 마려우시고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심장이 평소보다 3알 더 커져 있었어요. 나트륨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서 심장이 과로한 거였죠. 더 무서운 건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의 5배나 높아져 있었고 혈액 응고인자들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 있었어요. 혈전이 생기기 직전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몬드의 나트륨이 혈관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시킨 거였어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소금 없는 생 아몬드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몬드 자체에도 천연 나트륨이 들어있고 저녁에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신장이 힘들어하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 혈액이 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결국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트에서 파는 혼합견과류예요.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건포도, 말린 바나나, 초콜릿칩, 여러 견과류가 한 봉지에 다 들어있죠? 언뜻 보면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혈전을 만드는 완벽한 레시피예요. 설탕, 소금, 보존제, 인공향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보존제와 인공 첨가물들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간과 신장이 바빠지면 혈액 정화 능력이 떨어져요. 결국 더러워진 혈액에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네 번째는 헤이즐넛이에요. 초콜릿에 많이 들어가는 그 고소한 견과류 말이에요. 헤이즐넛에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낮에 드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녁에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73세 김 어르신께서 헤이즐넛 초콜릿을 매일 저녁 3개씩 드셨어요. 단 것도 먹고 견과류도 먹고 일석이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자꾸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넘어지실 뻔했어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30이나 낮아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증상이에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이 놀라서 혈압을 올리려고 혈관을 급하게 수축시켜요. 이때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혈액 흐름이 불규칙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어르신의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있었어요. 혈전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태였던 거죠. 헤이즐넛의 혈압 강화 효과와 초콜릿의 카페인 성분이 만나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해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5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잣이에요. 잣죽도 끓여 먹고 나물에도 넣고 하는 그 잣 말이에요. 잣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71세 정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요. 매일 저녁 잣 한 숟가락씩 그냥 드셨어요.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몸에 좋을 거야 하시면서요. 2달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자주 저리시고 혈압도 들쑥날쑥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혈관 곳곳에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염증이 생긴 혈관벽은 거칠거칠해져요. 마치 매끄러운 길에서 자갈길로 바뀐 것처럼요. 그러면 혈액이 흐르다가 걸리적거리게 되고 그 부분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중성지방 수치였어요. 정상 수치의 3배나 높아져 있었거든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끈적한 혈액은 마치 꿀처럼 천천히 흘러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전이 생기기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잣의 오메가6 지방산이 밤 시간대에는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낮에는 문제 없던 것이 밤에는 독이 되는 거죠. 이제 견과류 말고 우리 식탁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인의 저녁 상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 바로 짠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치, 된장찌개, 젓갈, 말린 생선. 우리 어르신들 식탁에 늘 오르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저녁에는 혈전 제조기가 돼요. 사례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69세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보면요.
평생 김치찌개를 사랑하셨어요. 김치찌개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 매일 저녁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씩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숨이 차서 깨시기 시작했어요. 발목도 점점 부어오르고 소변 보는 횟수도 늘어나고 가슴도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해 보니 심장이 평소보다 2할 정도 커져 있었어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심장 비대증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치를 한참 넘어서 있었고 혈액의 점성도가 평소보다 4할이나 높아져 있었어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혈액의 농도를 맞추려고 수분을 더 많이 붙잡아둬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밤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실제로 어르신의 경우 혈액 응고 검사에서 응고 시간이 정상보다 2할이나 빨라져 있었어요. 혈전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였던 거죠. 김치 한 포기에는 소금이 약 30g 정도 들어가요. 이걸 하루 권장량으로 환산하면 열흘치 소금을 한 번에 먹는 셈이에요. 특히 저녁에 이런 짠 음식을 드시면 밤새 심장과 신장이 쉴 틈이 없어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예요. 된장 한 숟가락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거기다 멸치 육수까지 더해지면 나트륨 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런 짠 음식들을 매일 저녁 드시면 혈관벽이 딱딱해져요. 마치 고무호스가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딱딱해진 혈관벽에서는 혈전이 더 쉽게 생겨요. 두 번째는 달콤한 음식들이에요. 요거트, 과자, 아이스크림, 떡, 과일 주스. 저녁에 달콤한 간식으로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단 음식들이 혈전을 만드는 가장 무서운 범인들이에요. 70세 윤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요거트 하나씩 드셨어요. 소화에 좋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꼬박꼬박 드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새벽에 식은땀이 나면서 깨시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이루시고 손발이 떨리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요거트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밤중에 갑자기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을 입어요. 마치 높은 압력의 물이 파이프를 손상시키는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 상처를 메우려고 혈소판들을 보내는데 너무 많이 보내면 혈전이 되어버려요. 더 무서운 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때예요. 우리 몸이 혈당을 올리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분비해요. 이 호르몬들이 혈액 응고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혈전 생성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어르신의 혈액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보다 2할이나 높았고 염증 지표들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요거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요거트 하나에는 각설탕 6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더 심각해요. 설탕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인공 첨가물까지 혈전을 만드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특히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한번 손상된 혈관벽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혈전이 계속 생길 위험이 있어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떡은 단순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특히 꿀떡이나 인절미 같은 달콤한 떡들은 설탕까지 더해져서 더욱 위험해요. 과일 주스는 어떨까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에는 과일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섬유질은 제거되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려요.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들이에요. 치킨, 피자,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
요즘 배달 음식으로도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저녁에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막아버리는 무서운 존재가 돼요. 72세조 어르신께서 손자가 자주 사다 주는 치킨을 매주 두세 번씩 저녁에 드셨어요. 손자가 사주는데 안 먹을 수 없지 하시면서 한 번에 두세 조각씩은 드셨거든요.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4배나 높아져 있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마치 물에 기름을 섞은 것처럼 끈적끈적해지죠. 이런 끈적한 혈액은 혈관 속을 천천히 흘러가면서 곳곳에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들어요. 더 무서운 건 포화지방의 영향이에요. 치킨이나 가공육에는 포화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 포화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어요. 좁아진 혈관에서는 혈액 흐름이 빨라지고 그러면 혈관벽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상처가 생기기 쉬워요. 상처가 생긴 곳에서는 혈전이 쉽게 형성되죠. 실제로 어르신의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경동맥벽이 평소보다 두꺼워져 있었고 혈류 속도도 정상보다 2할 정도 느려져 있었어요.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가공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요.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해요. 이 독성 물질이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혈전 형성을 촉진시켜요. 또한 혈소판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혈전이 더 쉽게 만들어지게 해요. 특히 저녁에 이런 가공육을 드시면 밤새 소화하느라 간이 바빠져요. 간이 바쁘면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정화 능력도 약해져요. 그러면 더러워진 혈액에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예요. 소량으로 나눠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평소 양의 3분의 2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남은 3분의 1은 2시간 후에 가벼운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단, 간식도 건강한 걸로 선택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팥 반 공기와 된장국 반 그릇, 나물 조금, 이 정도만 드시고요. 그리고 8시쯤에 두부 반모나 계란 하나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몰리는 소화 부담을 줄이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혈액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혈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73세 이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쓰신 결과를 보면요. 원래 한 번에 많이 드시던 습관을 소량 분할 식사로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2할이나 감소했어요. 혈압도 평소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화 불량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푹 주무시게 됐어요. 분할 식사할 때 주의할 점은 총량을 늘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드신다고 해서 총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하루 총 칼로리는 평소와 똑같이 유지하되 시간만 나눠서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은 식후 가벼운 활동이에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져요. 식사 후 최소 15분은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엌에서 거실까지 왔다 갔다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가벼운 정리정돈을 하세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식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가서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특히 다리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실제로 68세정 어르신께서 식후 15분 걷기를 한 달간 실천하신 결과
하지 정맥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리 붓기도 없어지고 혈액순환도 개선됐어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잠을 잘 자야 혈관이 회복되고 혈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화면의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도 좋아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혈전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요.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심호흡이에요.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불룩하게 만들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가벼운 명상도 도움이 돼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머릿속을 비워보세요.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음악 감상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조용히 들으시면 심신이 안정돼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예요. 혈전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염증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혈액 응고 검사도 중요해요.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거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견과류와 저녁 식습관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음식들이 시간대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늘 밤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생한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저녁에 견과류 드시는 분들께는 꼭 알려주셔야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하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